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설명회를 5번째 하기 때문에 다 외웠고요. 그래서 설명회를 보통 한 2시간 하는데 오늘 원장님께서 앞에서 좀 하셨기 때문에 조금 짧게 하도록 할 거고요. 그냥 피를 받으면 2시간 다 할 거고 그건 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표정이 너무 어두우신 것 같은데 이 앞에 불을 좀 꺼주셔서 이제 제가 표정을 이제 조금 밝게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보이겠죠? 보일 거라고 믿고 뒤에 안 보이시면 어차피 책자에 다 있는 거니까 설명을 드리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이제 다 알고 있다시피 학생 숫자는 늘어났어요. 작년보다 약 2만 6천 명 정도가 늘어났는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밑에 뭘 집어넣냐면 재수생을 집어넣었어요. 13만 명은 재수한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올해 46만 명쯤 시험을 보는데 실제로 올해 대학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30만 명대 초반이 될 거예요. 근데 올해는 조금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의 대부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능이 30% 이상이라고 이미 알고 고등학교를 입학한 세대라서 수능에 대해서 중요성을 많이 안 세대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의 원서를 쓸 때도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올해 수시 쓸 때 건대, 동대, 홍대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주요 15개 대학교까지는 작년에 비해서 경쟁률이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고3 수험생은 별 차이가 없는데 반면에 그 밑에 있는 국민대나 숭실대나 세종대부터는 작년에 비해서 경쟁률이 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올해 고3부터 사람들의 인식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서울이면 서울대다 라고 해서 인서울이 가장 사람들한테 많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말이었는데 올해 아이들은 국민대 안 가, 세종대 안 가 이런 애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메가스터디에서 이제 임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현재 재수 등록 인원이 벌써 1,200명입니다. 저는 충격적이에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2배예요. 물론 메가스터디에서 만점자가 나와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올해 아이들이 되게 많다.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를 하면 올해 고3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그냥 공격적으로 원서를 쓰고 안 되면 내년에 가야지 라고 하는 아이들이 많아졌다. 이게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이제 올해 입시부터 본격적으로 좀 알아둬야 되는 내용. 올해 국어가 1등급이 149점이래요. 수학은 147점이고 그럼 국어가 더 위에 있으니까 동점자도 위에 아이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147점 이상의 아이들은 국어는 8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학은 2,700명이에요. 그럼 수학을 잘 본 아이가 30배가 더 많구나 라는 게 맨 위에 최고점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 밑에 140점으로 내려가도 140점 이상의 국어 성적을 받은 아이는 140점부터 149점까지예요. 1,89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수학을 140점 이상 맞은 아이는 11,000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올해 140점 이상의 아이들은 나는 국어를 잘 봤어, 수학을 잘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비율이 수학을 잘 봤다라고 얘기하는 아이가 6배가 더 많다라는 게 올해의 상황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를 상위권 아이들은 무조건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게 올해 첫 번째 특징. 그러면 수학의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위권 대학은 오히려 경쟁률이 떨어지겠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수학도 잘 봤으니까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를 막 찾아. 나만 찾는 게 아니라 6배가 많은 아이가 찾는다고요. 그럼 경쟁률이 그쪽으로 쏠려가겠죠 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130점 이상의 아이들, 이 아이들도 실제로 두 과목을 더하면 260점이 되고
탐구도 이 성적을 더하면 390점대가 됩니다. 이 성적대 친구들은 문과로 따지면요, 아무리 못 가도 경희대 시립대쯤 갈 수 있는 아이들이고, 자연계도 건대 이상의 대학교는 무조건 갈 수 있는 아이들인데, 여기까지도 수학을 잘 본 아이들이 2배 가까이 더 많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올해 자연계 아이들이 경희대학교 사회과학 계열 무지하게 많이 넘어가겠구나. 자연계가 문과로 교차 지원할 수도 있으니까 잘 본 애가 너무 많죠. 건국대 경영학과도 수학 반영 비율이 되게 높은 문과 계열입니다. 이런 데는 웬만하면 쓰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우리는 이 통계를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점점 국어를 잘 본 아이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올해는 건대까지 이상의 대학교에는 자연계가 문과로 넘어가는 아이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우리는 인식하실 필요가 있다.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은 아까 원장님이 제가 들어오기 전에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 백분위 반영하는 대학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등급에 따라 아이들이 어느 쪽으로 쏠릴까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등급쯤 되는 아이는 우리가 만점 받은 아이랑 백분위는 국어, 수학 두 과목을 더해도 8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표준 점수로 돌리면 28점이 차이 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한양대 에리카의 약학과쯤 갈까? 가천대 약학과를 갈까? 지방의 세명대 한의예를 갈까? 이쯤 되는 아이들이 백분위가 보통 96쯤 되는 친구들입니다. 이 레벨 친구들은 보통 우리가 원서를 쓸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점수를 한 3점 낮춰서 쓸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1점, 2점 모자른 대학교를 자꾸 찾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대학을 찾을 때는 내 점수가 살짝 모자른 대학교를 찾게 되는데, 백분위 대학교를 찾으면 보통 점수가 되게 작게 차이가 나 보입니다. 뭘 찾았을 때요? 메가스터디 학교 예측 서비스를 찾든 진학사 학교 예측 서비스를 찾든 백분위 반영 대학은 점수 갭이 적어 보이는데,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교는 점수 차이가 커 보입니다. 숫자 자체가. 그럼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이동하려고 할까? 점수 차이가 적은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겠죠. 졸리신가요? 저 굉장히 표정이 제가 갑자기 힘이 쭉 빠져요. 다른 데랑 좀 달라서 여기가 좀 더워서 그런가? 집중이 잘 안 되시나요? 우리 이게 기지개 좀 하고 샤워할까요?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힘이 막 빠지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2등급 커트라인쯤 되는 아이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생각 안 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3등급 커트라인 근처로 내려가게 되면 4등급이든 5등급이든 거꾸로 백분위 차이가 더 많이 나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떤 대학을 더 좋아할까요?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교를 더 좋아하겠죠. 누가요? 3등급쯤 이하의 대학교는. 그래서 경기대, 저쪽에 수원대 이런 대학교가 백분위 반영해요. 단국대학교, 가천대학교 이런 대학교 백분위 반영하는데 보통 3등급대 애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대학교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을 거다. 어디보다요? 상명대 등등과 같이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에 비해서 점수 구간이 그렇게 나온다. 그 다음 필요 없는 건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 우리가 또 얘기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 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작년과 올해 입시는 완벽하게 달라진 입시입니다.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수학만 달라진 거예요. 뭐가 달라졌냐? 작년에 수학을 1등급 받은 문과 아이는, 수학 나영 본 아이는 96까지 13,000명입니다.
근데 올해 확률과 통계를 시험 봤을 때 13,000등 한 아이는 어디쯤 성적을 받은 거냐면 100분이 90쯤 받은 아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수학을 작년에 96짜리를 받아야 들어가는 대학교는 올해 수학을 90 맞으면 원래 들어가는 대학교로 바뀌는 거죠. 됐죠? 반대로 자연계는 1등급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96까지 7,000명입니다. 근데 올해 이미 98 이상의 아이들이 10,000명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10,000명을 찾으려고 하면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면 여기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작년에 100분이 93 맞은 대학교는, 그래서 경희대학교 한약학과가 작년 대학교 올해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지난해 입시 결과에 수학이 100분이 93짜리가 들어갔대. 그럼 올해는 98짜리가 들어가야 정상적인 거죠. 모집 인원이 변동이 없다라고 가정하면. 됐죠? 그래서 점수가 문과 쪽은 이렇게 점수가 약 6점 가까이가 내려갔고 자연계는 거꾸로 5점 정도가 점수가 상승한 겁니다. 그래서 배치표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과가 왜 이렇게 높지? 라고 생각이 들고 문과는 왜 이렇게 낮지? 라는 생각이 들 이유는 이 수학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올해 입시가 가장 혼란스러운 이유는 자연계 아이가 문과로 넘어올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졌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 중요한 건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올해 정시는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학생 숫자가 늘어난 것만큼 이 정원도 늘어나 있습니다. 전국 대학교로 따지면 5%밖에 안 늘었는데 이 늘어난 게 모조리다. 이 근처에서 지하철을 타면 다 갈 수 있는 대학교의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 이 수원 수도권에 있는 대학, 저 밑에 예를 들어서 병점까지 이런 대학교 한신대 이런 데까지 다 더하면 문과는 2,300명이 늘어났고요. 자연계는 3,100명이 늘어나서 합치면 5,50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수도권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구나. 제일 많이 늘어난 구간이 어딘가 봤더니 문과는 고대, 연대까지가 45% 정원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고대, 연대까지 정원을 했더니 572명이 늘어났대요. 라고 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학교는 어딜까? 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밑에 있는 대학이 되겠죠. 고대, 연대가 무슨 군이지? 배치표를 찾아봤더니 가군입니다. 그럼 가군의 고대나 연대를 쓰면 나군의 다른 대학교를 쓰겠죠. 물론 서울대를 쓰는 애들도 있지만 상당수 아이들은 어디를 쓸 거냐면 성대 쓸까? 서강대 쓸까? 한양대 쓸까? 이런 대학교를 씁니다. 특히 위의 학과들을 많이 쓰겠죠. 500명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 500명만큼 성대, 서강대, 한양대는 충원 합격자가 많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한 바퀴가 돌았으면 올해는 한 바퀴 이상이 반드시 돌겠죠. 됐죠? 자연계는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요? 약학과가 700명 가까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시에서도 그러면 문이 이렇게 넓어졌는데 위에 대학교는 애들이 늘어난 건 별로 안 늘어났으니 올해는 작년보다 경쟁률이 되게 많이 내려가겠구나. 경쟁률이 되게 많이 내려갈 건데 충원 합격자는 더 많이 늘어나겠구나. 충원 합격자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실제 경쟁률은 더 많이 떨어지겠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추상위권 대학교를 쭉 한번 모아놓은 건데 여기 지금 다군에 뽑는 대학이 상위권에는 중앙대가 하나입니다. 물론 자연계는 의대도 있고 약대도 있고 한의대도 있지만 일반 대학, 일반 학과 기준으로 하면
여기 지금 중앙대는 이 대학이 하나입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중앙대학교 경영학과는 경쟁률이 150명 모집에 20대 1이었습니다. 그럼 몇 명이 지원한 거죠? 3,000명이 지원한 거죠. 근데 작년에 중앙대학교의 충원 합격자 인원은 몇 명이냐면 1,630명이었습니다. 그럼 실제 합격한 인원이 몇 명일까요? 1,780명이겠죠. 됐죠? 3,000명 지원자 중에. 근데 올해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 위에 대학교 늘어난 인원을 쭉 계산을 하면 실제로 1,000명 가까이가 더 늘어나 있습니다. 중대 이상의 대학교가. 그럼 만약에 이 인원 중에 80%만 지원을 해도 800명이 작년에 더 지원을 해서 더 돌겠죠. 가나군에서 더 뽑으니까. 그러면 800명이 더 돌면 올해는 1,630명이 아니라 2,430명이 충원 합격이 되겠네요. 됐죠? 그럼 최초 합격자 150명을 더하면 2,600명. 그럼 경쟁률이 18대 1 미만으로만 나오면 빵꾸납니다. 됐죠? 이쪽에 창의 ICT 학과가 작년에 55명 뽑는데 지금 머릿속에 정확하게 850명인가 돌았어요. 17바퀴인가 돌았습니다. 올해는 훨씬 더 돌겠죠. 위에 왜요? 약학과가 위에 또 생겼고 연대, 고대, 성대, 한양대 다 인원이 늘었으니까. 물론 올해는 소프트웨어학과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최초 경쟁률이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저희 입시 담임들한테 첫 번째 지령을 내렸습니다. 중대 경영학과 마지막 날 경쟁률 16대 1 미만이면 우리 학원 애들로 채운다. 그 애들 중에 성적이 건국대쯤만 되는 성적은 다군에 중앙대 넣는다. 이게 첫 번째 지령입니다. 제가 1월 3일 날 이거 보고 지원하게끔 만들 거예요. 올해는 다군도 굉장히 애매해진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충원 합격자가 이렇게 늘어난다고요. 충원 합격자가 안 늘어나는 대학은 서울대 문과, 서울대 의예, 연대 의예 이런 데 빼고는 다 늘어난다. 올해는.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올해 정시는 아까 원장님이 누구한테 말 듣고 쓰지 말라고 하시던데 고민을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원서를 빨리 집어넣지 말고 마지막 날에 원서를 집어넣는 사람이 위너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날 그냥 끝까지 기다리세요. 남들 넣을 때까지. 그럼 그 다음 얘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올해 정시가 늘어난 건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 첫 번째 늘어났고요. 작년에는 홍대 이상의 대학교만 조금 늘어났는데 홍대 이상의 대학교에서 13%가 늘어났습니다. 홍대까지 인원이 늘어나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학교는 국민대일 수 있고요. 숭실대일 수 있고요. 세종대일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위에서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작년 합격선이 문과는 4점이 내려가고 자연계는 8점이 내려갔습니다. 왜 자연계가 더 많이 내려갔나요? 라고 질문하면 수학 가형은 14만 명이 시험 보는 거다 보니 100분이 1점이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른 거죠. 수학 나형은 26만 5천 명이 보니까 적게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올해는 어디가 더 빨리 떨어질까요? 라고 질문하면 문과가 더 빨리 떨어질 겁니다. 왜요? 문과 수학 점수가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점수가 내려갔고 커트라인 근방으로 내려가면 자연계는 훨씬 더 편차가 커집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라고 질문하면 우리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아까 원장님 대학이냐 학과냐 막 얘기를 하시던데 사람들의 성향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학교 레벨이 손가락 10개로 갈 수 있는 대학교까지는 대부분 다 대학을 먼저 선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나는 한양대 기계공학과 가고 싶은데
한양대학교 예를 들어서 전기공학부 가고 싶은데 전기생체공학부 이렇게 가고 싶은데 성적이 좀 모자라. 불안해. 그래서 아이 중대 기계공학 갔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옆에서 엄마가 말립니다. 야, 그러지 말고 한양대 과를 좀 낮추면 어때? 그래서 산업공학 갔을래? 아, 엄마 거기도 불안해. 그럼 유기나노 공학 갔으면 어때? 건축이나 이렇게 뭔가 엄마가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애가 엄마 말을 잘 안 듣죠. 그때 아빠가 이제 와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야, 여기서 한양대까지 지하철 타고 갈 때 뒤에 사자 그림이 그려 있고 한양 이렇게 써 있으면 사람들이 너를 굉장히 우러러봐. 그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무언가 자꾸 설득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한양대 이상의 대학, 중앙대 이상의 대학, 문과 경희대 이상의 대학은 어느 학과가 점수가 높냐라고 질문하면 하위권 학과가 실제로 맨 마지막까지 충원 합격을 다 끝내고 나면 일반적으로 합격선이 위의 학과보다 낮지 않습니다. 이게 위의 대학이에요.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문과 쪽은 이런 심리가 계속 유지됩니다. 문과는 왜 유지가 되냐면 어떤 학과를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사학과를 들어갔어요. 원래 경영학과를 하고 싶어요. 그럼 부모님이 복수 전공하면 된다고 합니다. 인문학 지식을 쌓은 경영학도, 도고동문학과 가면 된다고 합니다. 제2외국어를 겸임한 경영학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연계는 복수 전공이 어렵습니다. 공부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문들 밑에 집어넣는데 전자공학과 소프트 컴퓨터, 한양 광운대 공대 이러면 옛날부터 전자공학과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저쪽에 실리콘밸리에 가도 광운대들은 꽤 많아요. 근데 이 학교랑 이미지가 맞지 않는 환경공학과, 건축공학과는 점수가 작년부터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자연계는 대학을 우선적으로 하다가 대학이 점점 내려가기 시작하면 과 중심으로 넘어갑니다. 왜요? 광운대 전자공학과를 나와도 1년에 삼성전자는 30명 이상 간대. 이렇게 무언가 머릿속에 있으니까. 근데 광운대 환경공학과 나오면 뭐 할래? 이렇게 무언가를 얘기하니까 점수 갭이 위아래가 벌어진다. 그럼 밑에 과를 가면 안 되겠네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대학은 무엇을 허용하고 있냐면 전과라는 걸 허용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전과가 제일 잘 되는 학교는 저쪽에 숭실대입니다. 하느님의 은혜로. 저쪽에 동국대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 100%가 됩니다. 학점만 3.0이 넘으면 웬만한 제일 꼭대기 학과 일부만 빼고 전과가 다 돼요. 그래서 저쪽에 동국대학교 물리반도체학과 들어갔다가 기계로봇공학과 들어가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들어갔다가 경제학과로 전과하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교는 낮은 과 가도 돼요. 이해 가시죠? 저쪽에 성남의 가천대학교도 모집 정원의 50%까지 전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 낮은 과를 갔을 때 우리가 전과가 되는지도 확인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는 무언가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학을 우리가 지원할 때 대학은 내 성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성적이 몇 등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등수 가지고 가는 거지 점수로 가는 게 아닌 거죠. 그럼 쉽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경희대학교 이상의 대학교 문과 계열의 인원은 3,500명이었습니다. 서울대 경영부터 경희대학교 철학과 주거환경학과 지리학과까지 서울 캠퍼스의 이 학과 정원은 3,500명. 근데 올해는
정원이 얼마까지 늘어났냐면 5,2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경희대 주거환경학과는 3,500등짜리가 들어갔는데 올해는 5,200등짜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원래 팩트인데 우리 아이가 난 경희대 주거환경학과라도 들어가야 돼 라고 하면서 지난해 주거환경학과의 성적을 딱 보고 어라? 내 성적이랑 똑같네 라고 확인을 하고 그 대학을 그 학과를 원서를 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갑자기 학교에서 합격증에 수석이라고 써서 합격증을 줍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엄마만 좋아합니다. 나는 정말 싫어요. 등록금만 안 내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5,200등짜리가 들어가는 성적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작년 결과를 보면 어디쯤 대학교를 찾아야 되는 거냐? 작년 5,200등짜리가 들어왔던 대학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건국대 국문과일 수도 있고 동국대 영문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합격선이 내려가는 거다. 자연계는 이게 더 심합니다. 왜요? 약학과가 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작년에 한양대까지 정원이 4,000명이었어요. 그러면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학과,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쯤은 4,000등쯤 되는 아이가 들어가는 거였구나 라는 성적이 올해는 6,000등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한양대학교 유기나노, 자원환경, 건축공,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 이런 데는 작년에 어디쯤 들어갔던 애의 성적이면 올해 들어가냐? 건국대학교 기계공학과쯤 붙은 아이 성적이면 한양대, 성대는 그냥 들어가는 게 올해 입시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결과를 찾아볼 때는 이렇게 무언가 변화되는 걸 봐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연계 친구는 문과로도 넘어갑니다. 어떨 때 넘어갈까요? 국어나 수학 점수는 괜찮은데 과학을 못 보면 자연계 대학을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제가 조금 전에 성적편을 받았습니다. 오수환입니다. 오수환에. 제가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부를 2학년 다니다가 군대를 가서 올해 제대했는데 수능을 다시 봤습니다. 국어 141점, 수학 143점. 여기까지 장난 아닙니다. 근데 탐구 한 과목이 88, 한 과목이 68입니다. 어디 가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서울대 가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투 안 했는데요. 문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는 갈 데가 별로 없는 겁니다. 자연계 쪽으로. 이런 애들이 막 넘어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자연계는 지난해 이 성적을 보면 올해로 돌리면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자연계 애들 중에 상당수는 문과로 이탈할 거기 때문에 내 누적 등수가 저절로 조금씩 올라갑니다. 반대로 문과는 이 데이터를 그대로 보시면 안 되는 게 갑자기 아이들이 이민 옵니다. 문과가 살기 좋다고 자연계 아이들이. 그래서 리스크가 큰 학교는 조심하셔야 된다. 그럼 문과 쪽에서 절대로 자연계 아이가 안 넘어올 대학이 어딜까요? 라고 질문하면 하나 있습니다. 한국외대. 한국외대는 자연계 아이들이 절대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넘어왔더니 자연계로 전과할까 봤더니 용인에 가 있네. 그럼 서울 캠퍼스로 들어왔다가 다시 용인으로 갈 애들은 별로 없을 테니 한국외대 빼고 나머지 대학교는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할 거다. 전과가 잘 되는 학교일수록 이과 애들이 더 많이 넘어온다. 사탐 과탐 반영 비율이 낮은 문과 계열의 대학일수록 이과 애들이 문과로 더 많이 넘어온다. 그래서 제일 많이 넘어온 학교는 올해 서울 시립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 또 하나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올해 군 변화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군이 변화된다라는 얘기는 작년 입시 결과랑 올해 입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우리가 하나씩 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맨 꼭대기에 서울대가 가만히 있으면 될 걸 굳이 이사 비용 들여갖고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합니다. 그때 나머지 대학교들이 연쇄적으로 다 이동을 하는데 갑자기 이동을 안 하는 대학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경희대, 한국외대, 그리고 경희대, 한국외대, 관악군 분할 모집한 대학이 이동을 안 하고요. 건국대, 동국대도 경찰행정학과 하나를 빼고는 문과에서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뭘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신입대만 이동한다. 경쟁대학교에서. 됐죠? 또 표정이 너무 굳었어요? 졸리신가요? 저는 혼자 지금 열내는 것 같아서 얘가 시립대가 가군의 작년에 모집 단위가 대부분 다 있었는데 이게 나군으로 옵니다. 그러면 가군에 있던 경희대랑 한국외대는 경쟁률이 올라갈까요? 경쟁률이 떨어질까요? 가군의 경희대, 한국외대는 눈싸움 하자는 거군요. 그죠? 경쟁률이 올라가야죠. 왜요? 작년에는 경희대 쓸까? 시립대 쓸까? 외대 쓸까? 고민하다가 시립대가 가군에서 없어졌어. 그럼 그 점수대 애들은 경희대나 외대밖에 못 쓰죠. 가군에서는. 맞죠? 그럼 여기는 경쟁률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최초 합격자 성적도 당연히 위로 올라가겠죠. 많이 빠질 거냐라고 질문하면 물론 작년보다는 많이 빠지겠죠. 이 나군의 위에 쓰던 애들이 작년에는 경희대를 앉았을까, 외대를 앉았을까, 시립대를 앉았을까, 셋 중에 하나 앉았으려고 했던 애들이 위에 과들은 이걸 두 개밖에 못 쓰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쓰니까 위에 과들은 충원 합격 비율이 되게 많이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하위권 학과는 예를 들어서 한국외대 이란어과야, 경희대학교 철학과야, 이런 데는 위에 대학에서 여기를 이렇게 쓴 애들이 없기 때문에 충원 합격률이 별로 없죠. 근데 경쟁률만 올라가는 거죠. 위로. 아, 그러면 이 두 개 대학교의 하위권 학과는 올해 합격선이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반대로 시립대가 일로 다 오니까 나군에 있던 한국외대는 이 망할 놈이 이쪽으로 오는 바람에 분산 효과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럼 올해 한국외대 나군에 경영이든 행정이든 이런 정치외교든 이런 데가 경쟁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 이런 걸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다. 아, 얘들은 그대로 있는데 숙명여대만 일로 갑니다. 그러면 가군에 있는 건대, 동대, 중위권 학과들은 숙대가 오는 바람에 경쟁률이 낮아지겠네요. 가군 쪽은. 반면에 나군 쪽, 이쪽에 어문계열 쪽은 제가 도망가니까 아, 둘 중에 하나로 선택받겠구나. 그럼 여기는 무언가 조금 더 경쟁이 올라가겠네요. 내 점수대에서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교 수준에서 나보다 위에 조금 위에 있는 대학교를 쓸 애들의 분위기가 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작년보다 이게 군이 이렇게 이동을 대학을 했으니까 이 대학은 충원이 더 많이 돌 거야. 이 대학은 충원이 작년보다 적게 돌겠네. 우리가 써야 되는 내 점수대에서는 어떤 대학교가 옮기니까 이 군은 오히려 경쟁률이 올라가겠네. 이 군은 경쟁률이 낮아지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이런 걸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처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른 데 가면 쓸데없는 소리만 막 하죠. 저는 제가 저희 직원들, 컨설팅하는 직원들 교육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상담받으러 가실 필요가 없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올해 이런 학과들이 새로 또 생깁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근처에 음식점을 갔는데 음식점에 짜장면만 팔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날에 간짜장을 판대요. 근데 간짜장이 6,000원이고 짜장면이 4,000원인데 간짜장을 처음 만들었다고 이거를 가격을 3,000원을 할인해서 3,000원으로 팝니다. 그럼 뭐 먹을 거예요? 여러분 간짜장 먹을 겁니다. 원래 사람들이 다 짜장밖에 안 먹던 사람이 간짜장으로 수요가 이동합니다. 신설학과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작년에 고대나 연대에서 시스템 반도체학과 등등의 학과가 생겼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학과는 컴퓨터학과, 전자공학과가 작년 합격선이 폭락합니다. 왜요? 대체제가 하나 생겨버리니까 어디 쓰지? 라고 고민했는데 신설학과는 애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요? 선배가 없어서 밥 사줄 사람이 없어요. 대학을 입학해봐야. 근데 어차피 코로나인데 뭐 이렇게 생각해갖고 무언가 마음을 이쪽 쓸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 학과는 계약학과래요. 삼성전자의 취업이 보장된대요. 등록금도 안 받는데요.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이로 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가 상위권 대학에서 점수가 폭락했어요. 올해 이런 거 생기면 똑같은 현상이 어딘가에서 일어난다. 이게 매력적이면 이쪽이 점수가 올라가고 이거랑 연관된 학과는 점수가 내려가겠죠. 이게 전혀 매력적이지 않으면 기존의 학과가 점수가 유지되고 얘가 점수가 빠지겠죠. 그건 대학마다 다를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 고민해야 되는 거다. 이게 군 이동하고도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 이제 다음 얘기를 또 한번 하도록 할게요. 필요 없는 건 넘어가도록 하고 올해 탐구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들이 쭉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올해 시험은 상위권 친구들한테는 탐구 과목 성적이 낮습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국어가 너무 어려워서 에너지를 많이 쏟고 수학도 어려워서 에너지를 다 소진한 후에 점심에 밥을 먹고 힘을 차리려고 했더니 제기랄 영어도 어려워. 그래서 4교시, 5교시 과학탐구, 사회탐구 때 아이들이 실수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 과학탐구 저희 학교예측 서비스의 성적을 입력한 5만여 명의 성적을 다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100분이 100에서 98, 국어 수학입니다. 완전 의대를 쓰거나 치대쯤 쓸 수 있는 아이들의 성적 아이들 중에 두 과목 100분이 과탐 평균이 90일 이하인 아이들이 무려 3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이 앞에 탐구 한 과목 반영하는 이 의대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과거보다 경쟁률이 되게 많이 올라갈 거다. 실제로 이제 이 위에는 중상위권 대학교 이하인데 밑에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를 봤더니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밑에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이 밑에는 그럴 거다라는 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과 친구들이 진짜 조심해야 되는 대학은 이런 대학입니다. 이 위에 크게 세 가지 대학에 이 밑에 있는 여기까지 이 탐구 반영 비율이 20%인 대학교는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시립대학교는 10%, 15% 이렇게 반영하는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시립대의 장점이 뭐지? 라고 생각해 보면 문과 계열의 등록금이 104만 원인 대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싸요. 그래서 총장님이 하시는 말씀, 알바를 할 필요가 없는 대학,
시립대입니다. 그럼 이 얘기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올해 수능 성적이 아쉬운 자연계 친구들 중에 여기를 하나 걸어버리면 등록금 100만 원 내놓고 반수하는데 별 부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경제 경영학과, 연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 학원 애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대 전기전자공학 계열을 갈까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경제학과, 응용통계학과를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처음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연대 전과 대박 잘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안 넘어갈 것 같아서. 근데 넘어간 애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전과가 되긴 되는데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실제로. 근데 너무 많이 넘어가 버리면 경쟁이 되게 심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경제나 응용 통계나 경영을 다니면 자연계 아이라도 그냥 컴퓨터를 복수 전공할까? 이렇게 해서 복수 전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자연계 아이가 예를 들어서 저쪽에 영어영문학과 좀 나을 것 같아요. 노노문학과 이런 데 들어간 다음에 복수 전공해야지 라고 마음먹으면 쉽지 않습니다. 제일 전공이 너무 어려우면 복수 전공이 어려운 거죠. 그럼 우리가 또 하나 고민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대학교 원서를 쓸 때 전과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까지 하셔야 된다. 참고적으로 전과가 안 되는 우리나라 대학은 성균관대랑 서강대학교입니다. 두 개 대학은 전과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수학 반영비율이 높은 학교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주대학교의 경영, 비즈니스, 금융공, 간호학과 등등은 수학 반영비율이 엄청 높기 때문에 속된 말로 이과 학생한테 양보해야 되나? 라고 문과 친구들은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걸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나씩 하도록 할게요. 저는 올해 이 배치표를 볼 때 원래 이 배치표의 로직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지난해 입시 결과를 우리가 갖고 와서 올해 학생의 변화, 수능 성적의 변화를 반영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만드는 게 어렵지 않은데 올해는 이게 완벽하게 입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만드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희 거 말고 다른 데 걸 보면 별로 고민의 흔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국민대가 좋아요, 세종대가 좋아요. 이렇게 질문하면 속된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인, 객인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국민대학교는 과거에 어떻게 재미를 봤냐면 수학을 가형해도 되고 나형해도 되고 이렇게 아이들을 양쪽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꽤 높았습니다. 하위권 학과도 80이 넘어요. 반면에 세종대는 항상 수학 가형만 고집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10점 이상 이쪽이 더 낮습니다. 근데 전 아무리 생각을 해도 두 개 대학이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배치표를 세종대를 올리고 국민대를 낮춰서 국민대가 살짝 높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세종대 올해 총장님이 입시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갑자기 저를 세종대로 오랍니다. 갔죠? 그 커피를 딱 주면서 물어봅니다. 세종대 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러길래 무용과요. 그랬죠. 두 번째는요? 그러길래 호텔 경영학과요. 그랬죠. 세 번째는요? 세종대왕이요. 세종대왕은 왜 떠올라요? 그러길래 팜플렛에 보면 항상 세종대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종대는 고칠 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길래 자연계 모집 단위가 70%가 넘는 대학이 공대 이미지는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 국민대 하면 자동차공학과가 떠올라 숭실대 하면 전자공학과가 좋다는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세종대는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제가 쓴소리를 했죠. 어떻게 하면 되냐요. 그래서 제가 남극 세종 기지를 팜플렛 표지 모델로 써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두 번째, 이름을 세종공대로 바꿔라 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년부터 바꿉니다. 제가 이 정도 사람입니다. 총장님 맨날 전화 와요. 그 다음 또 아이디어 뭐냐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래서 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배치표가 높습니다. 근거를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게 똑같은 대학입니다. 숭실대 작년까지 가나형 모집 단위가 있었고요. 가형 모집 단위가 있었어요. 전자공학과는 633, 컴퓨터는 660, 소프트웨어 658입니다. 아래쪽에 물리학과 625, 건축 651. 그래서 건축이 전자정보공보다 약 28점이 높습니다. 말이 되나요? 라고 질문하면 말이 안 되죠. 왜 이럴까? 가나형을 반영하니까. 가형이 지정이니까.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여기다가 집어넣냐라고 질문하면 세종대가 낫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옛날 히스토리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이 자료를 넣은 겁니다. 과거에 10년 전에 11년 전에 세종의 숭실대학교는 가나형으로 애들 뽑았습니다. 그랬다가 성적이 막 올라갑니다. 숭실대 이미지가 점수가 막 올라가요. 대학이 이 정도면 됐다. 이제 우리도 명문대학교니까 가형만 지정으로 하자라고 해서 2011학년도인가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 오는 친구들을 상담을 하는 거죠. 다 안 된다고 상담합니다. 왜요? 작년 가나형 성적으로 상담을 하니까. 그 아이들이 건국대 가서 상담합니다. 다 된답니다. 동국대 가서 상담합니다. 진짜 우리 대학 오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숭실대만 안 된대. 그러니까 애들이 이상하다고 오르비에 막 올리고 난리가 납니다. 실제 결과가 숭실대가 대부분의 학과가 경쟁률이 3대 1이 안 됩니다. 그중에 5개 학과인가 4개 학과가 2.5대 1의 경쟁률이 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커트라인이 국어 6등급, 수학 6등급, 영어 4등급, 과탐 6등급 아이가 숭실대를 들어갑니다. 그럼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대학은 과대 포장되어 있다. 만약에 저 대학교가 저 결과로 상담하면 10년 전에 숭실대 꼴이 난다. 그래서 국민대는 한번 상담해 보시면 이 대학교가 어떤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국민대학교 입학처장님하고도 잘합니다. 제가 디자인학과 교수님. 근데 제가 왜 그 학교에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저는 대학 편이 아니라 수험생 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빵꾸 나면 그걸 혜택을 보는 친구들은 좋은 거니까 한 번씩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이제 거의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영어 1등급이 올해 2번째로 낮은 애입니다. 2019학년도에 5%. 그럼 우리는 2019학년도 결과를 참고하시면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2019학년도에는 수능 본 아이가 53만 명인가 그랬습니다. 올해는 44만 명. 53만 명 중에 5%면 1등급 안에 들어가는 아이가 2만 7천 명쯤 되는 거죠. 올해도 비슷합니다. 맞죠? 아, 그래서 인원은 비슷하구나. 과거 데이터를 봤더니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에 있는 학과들 문이과 걸 모두 다 더했을 때 1.4에서 1.6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합격한 아이들 중에 1등급이 절반, 2등급이 절반. 그래서 평균 영어 등급이 1.5쯤 되는 학과가
전체 10개 중에 3개가 넘는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모두 다 1등급이었던 학과는 25%다. 무슨 학과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 이런 학과에다가 경영, 정보 디스플레이 이렇게 조금 높은 학과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나머지 좀 중간쯤 된 학과 1.2등급, 1.5등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올해도 이렇게 나오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왜요? 이때 2019학년도에는 경희대보다 레벨이 높은 학교의 모집 정원은 3,000명이었습니다. 올해 몇 명이라고요? 5,200명. 그럼 올해는 이 내신 등급이 이게 영어 등급이 여기서부터 아마 이렇게 시작될 겁니다. 이해 가시죠? 아, 그러면 경희대를 쓰는 아이들은 영어 1등급짜리랑 2등급짜리가 혼재할 거고 학과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2등급짜리 애들이 많겠구나 라는 거죠. 근데 경희대학교는 영어가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가 경쟁 대학에 비해서 많이 차이가 나는 대학입니다. 됐죠? 그러면 위의 학과를 쓰는 애들은 그래도 1등급 애들이 많잖아요. 그럼 위의 학과 쓰는 애들은 1등급 애들은 이 대학을 좋아라 하고 쓰겠죠. 맞죠? 1등급과 2등급 차이가 많이 나니까. 2등급짜리 애들은 아씨 여기 쓰려고 하면 영어 때문에 국어, 수학, 탐구 점수를 깎아먹는 걸 감수하고 써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학군 쪽으로 원서를 쓰려고 하면 경희대 써야 되나? 외대 써야 되나? 문과는 이렇지만 자연계 친구들은 외대도 없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레벨에서는 좀 높으면 중앙대를 쓰면 되고 성적대가 좀 괜찮지 않고 여학생이면 이대 쓰면 되지만 난 남자인데? 이러면 경희대밖에 쓸 데가 없어요. 아니면 안정으로 건대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1등급 대 애들만 위학과를 못 쓰고 2등급 대 애들은 내려갈까? 못 내려갑니다. 내려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2등급 아이를 그대로 쓸 겁니다. 근데 하위권 학과로 내려가면 대다수가 2등급 분포가 될 거라고요. 그럼 하위권 학과로 내려가는 애들은 1등급 애들이 별로 없으니까 쓸 애들이 없고 2등급짜리 애들은 경희대 쓰지 말고 외대로 갈까? 자연계 애들은 건대 좀 높은 학과로 갈까? 이렇게 무언가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또 하나로 올해 영어 때문에 어떤 대학, 어떤 학과는 애들이 몰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고 이것 때문에 애들이 적게 몰리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2019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시면 가장 입시 결과가 좋았던 학교가 건국대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영어 2등급까지가 자연계가 만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건대로 갑니다. 경희대 쓸 애들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때 고대가 입시 결과가 되게 좋았습니다. 왜요? 1등급과 2등급이 1점밖에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연대는 5점씩 차이가 나니까 이거 올해 또 영어도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을 몰고 다니는 변수가 된다. 공부할 거 되게 많죠. 이런 걸 공부를 다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픈 겁니다. 이걸 저 같은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상담하면 더 잘할까요? 라고 질문하면 못합니다. 저는 잘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25년째 이 집만 하고 있고요. 저는 이 배치표를 만든 종로 배치표부터 항상 이 집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웬만한 대학 점수를 다 외우고 있고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 다 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직원들도 그 정도 경지에 올라오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누가 하시면 되냐면 우리 아이 성적은 하나예요. 성적이 안 변합니다. 아빠는 바쁘니까 다군 고민하시면 되고요. 학생은 주인공이니까 나군 고민하면 되고요.
엄마는 낳으셨으니까 가군 고민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높여 쓴다라면 가군의 여기야. 야, 여기를 쓰고 나군에 그럼 어디에 안정 써야 되니? 나군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럼 아이는 또 똑같은 엄마, 내가 만약에 나군을 높였으면 여기야. 그럼 가군은 어디 써야 돼? 이렇게 해서 무언가 조합을 만들어 보는 거죠. 이런 조합으로 썼을 때 이게 효과적일까? 라는 건 과거 데이터로 추가 합격자가 되게 많아. 이렇게 쓰면 실제로 작년 경쟁률이 이렇게 되네. 올해 모집 정원이 이만큼 늘었으니까 경쟁률이 조금만 내려가면 이 조합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를 장바구니 1순위에다 담아놓을까? 그래서 1월 3일까지 1월 1일까지 경쟁률을 쭉 보면서 이게 1순위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건지 2순위 3순위 만들어 놓고 이걸 어떻게 움직일 건지를 나중에 고민해 보자. 이렇게 만들면 돼요. 12월은 가정의 달. 대화를 자꾸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때 금기어 하나는 5점만 더 맞지.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마지막 얘기를 몇 가지 하고 배치표 보는 방법을 잠깐 얘기를 하고 마무리 좀 짓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위권 학과는 다른 대학으로 안 도망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하죠. 연대 고대를 밑에 학과를 쓰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고민하는 게 여기를 붙었으면 진짜 좋겠다. 성대, 서강대, 한양대는 가기 싫은데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연대 고대 밑에 과를 쓰고 위에 한양대, 성대를 여기는 앉으니까 위에 씁니다. 잘못된 전략이라는 거죠. 보통은. 왜요? 하위권 학과는 실제로 예측하는 점수랑 크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위의 학과는 이동이 얼마나 일어남에 따라 변수가 되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이런 사이트에 과거 자료 지금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점수가 많이 내려가는 건 자연계 쪽에서는 위에 화공, 전자, 기계 이런 데 컴퓨터가 폭락하고요. 밑에 있는 지구환경, 사회기반 시스템, 건축 이런 데는 점수가 거의 해마다 안정으로 나옵니다. 문과도 마찬가지인 거죠. 문과도 경영학과는 많이 내려갈 경우가 생기고 제일 많이 빵꾸가 많이 나는 문과 계열은 심리 또는 미디어입니다. 왜 이 학과가 가장 많이 펑크가 많이 나냐라고 질문하면 수시 때 많이 떨어져 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시 때 또 불안해서 못 씁니다. 모집 정원도 적어서. 그래서 미디어 이런 거 한번 빵꾸 나면 옛날에 고대 미디어가 동국대 북한학과보다도 점수가 낮았던 적이 있습니다. 무언가 펑크가 나려면 위에서 나야 돼요. 영어 교육과 굉장히 빵꾸 잘 납니다. 문과 쪽에서. 근데 밑에 학과는 잘 안 난다고. 한문학과 이런 데 빵꾸 안 나요. 우리가 서당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많다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건 다 넘어가더라고 배치표를 보여드릴 건데 제가 이런 설명회를 마지막에 한번 또 할 겁니다. 12월 31일 날. 왜냐하면 입시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마지막에 설명회를 또 한번 아이들이 지금 지원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또 제일 중요한 건 29일까지 이제 수시 합격자를 다 발표하고 나면 정시에 2월 되는 인원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어느 구간에서 2월이 되게 많이 됐는지 그래서 어떤 패턴으로 경쟁률이 움직일 건지 등등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이제 배치표를 간단하게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9시밖에 안 됐죠? 그죠? 제가 말을 되게 빨리 했거든요, 지금. 그럼 이제 배치표를 보면 보라색이 있고요. 하늘색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동색이 있어요. 근데 보라색이 가군이고요. 하늘색이 나군이고 그다음에 감색, 이 고동색이 다군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편하게 가군부터 보도록 하죠. 이 보라색 배치표를 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딱 보시면 왼쪽 상단에 메가스터디 로고가 있고요. 메가스터디 로고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4개 영역 수도권이라고 바로 밑에 까만색 음영으로 적혀 있죠. 됐죠?
4개 영역 수도권. 그래서 이렇게 쭉 펴시면 옆에 사람 없으니까 펴셔도 될 것 같아요. 피시면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을 하면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개 영역 지방의약학. 지방의 의대나 약대나 한의대나 여기는 중간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옆에 3개 영역 지방의학학, 3개 영역 수도권 이런 순으로 쭉 나열되어 있죠. 그럼 이제 3개 영역 수도권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3개 영역 수도권의 바로 밑에 보면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탐이라고 적혀 있고 플러스 아래 줄에 가로 열고 국수형 중에 택2 이렇게 적혀 있죠. 탐구만 지정이고 국어, 수학, 영어 중에 잘한 거 2개만 빼고 반영하는 그래서 3개 영역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영되는 게 이쪽에 모여 있구나. 대진대, 성결대, 한신대더라. 성결대는 안양에 있는 거고요. 대진대는 여기서 50정거장 넘게 타고 가야 되니까 잊어버리시고요. 한신대는 어딘지 아실 거고요. 이제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뒷장으로 넘어가면 뒷장의 첫 번째는 똑같이 4개 영역이 되어 있는데 4개 영역 밑에 국수영탐이라고 적혀 있죠. 적혀 있고 왼쪽에 국수영탐 왼쪽에 수능 반영 영역이라고 적혀 있고 그 밑에 수학 반영 방법 이렇게 적혀 있죠. 거기에 동그라미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 확률과 통계, 미분적분, 기하 아무거나 다 되는 게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거고요. 그 오른쪽에 미기라고 적혀 있는 건 미분과 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만 지원 가능한 모집 단위가 아래에 나열된다라는 의미예요. 됐죠? 그래서 그 옆으로 가면 이건 다 국립대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옆에 가면 그 옆 칸으로 옮겨가면 거기도 또 국수영탐이 있어요. 근데 거기 국수영탐 밑에는 그냥 동그라미밖에 없죠. 여기는 뭔가 수학으로는 다 되는 대학만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뒷페이지는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되고 앞페이지가 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니까 이제 앞페이지로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제 4개 영역 수도권 밑에 보면 이제 동그라미 미기까지는 다 확인했고 처음 나온 학교가 연세대학교예요. 그죠? 연세대 오른쪽에 성균관대가 되어 있죠. 성균관대 밑에 칸에는 국민대가 써 있는데 국민대, 덕성여대 오른쪽의 대학만 색깔이 바탕에 입혀져 있죠. 이렇게 입혀져 있는 대학만 100분이 반영하는 대학이에요.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가 모조리다 100분이다. 이제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리고 다시 이제 연세대로 오도록 할게요. 연세대 밑에 보면 왼쪽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33.3, 33.3, 16.7, 16.7 이렇게 적혀 있고요. 오른쪽에 미기에는 22.2, 33.3, 11.1, 33.3 이렇게 적혀 있어요. 됐죠? 문과 계열의 학과들은 국어 수학이 2의 반영 비율과 영어 탐구는 1의 반영 비율로 반영이 되는 2대 2대 1대 1인 거고 자연계는 2대 3대 1대 3의 반영 비율인 거구나 라는 게 회색 음영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됐죠? 이걸 보면서 대학마다 다 다르게 적혀 있으니까 어떤 대학은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네? 어떤 대학교는 영어의 반영 비율, 탐구의 반영 비율이 높네? 이걸 보면 확인이 가능하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왼쪽에는 동그라미 1번에 사과 2라고 적혀 있어요. 사회나 과학이나 모두 다 되고 두 과목을 다 반영한다 라는 얘기고요. 오른쪽에는 과 2라고만 적혀 있죠. 사탐은 안 된다. 미적분, 기하, N, 과탐만 지원이 가능하다 라는 걸 동그라미 1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됐죠? 동그라미 2번은 안 적혀 있는데 적혀 있는 대학교는 어디냐면 4칸 옆에 가면 한양대가 있어요. 한양대 미기 밑에 보면 과탐 2 3% 이렇게 적혀 있어요.
2과목을 선택하면 3% 가산점 준다라는 얘기고, 한양대 밑에 칸에 서울과학기술대도 그렇게 적혀 있고, 그 왼쪽에 숙명여대에는 응용물리는 물리 5% 가산점,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은 이렇듯이 그 대학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은 뭔가가 적혀져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적혀 있다. 동그라미 3번은 별로 안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이건 뭔가 대학의 어떤 주의사항들이 적혀 있는 거고요. 4번으로 넘어가면 195, 87.5, 70, 60, 40 이게 영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점수 등급 간 점수예요. 그래서 연세대학교는 5점 차이가 나는구나. 1등급과 2등급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문과 계열은 영어가 몇 프로 반영되죠? 16.7%죠. 됐죠? 그럼 2등급 받은 친구는 1등급에 비해서 5점이 마이너스지만 국어나 수학에 비해서 절반으로 반영되는 거잖아요. 반영 비율이. 그럼 국어나 수학이나 둘 중 하나가 3점을 내가 이기고 있으면 영어가 2등급이라도 충분히 만회가 가능한 거죠. 자연계는 11.1%밖에 반영이 안 돼요. 그러면 수학이 3배 더 반영이 되니까 수학이 2점만 높아도, 과학이 2점만 높아도 영어 1등급은 2등급은 만회가 되는 거죠. 이게 대학마다 이렇게 보는 거구나 라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 밑으로 서울시립대 내려가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오른쪽에 의예 44라고 오른쪽에 적혀 있는 숫자 44, 치의에 24 이렇게 적혀 있는 건 현재 모집 인원이에요. 나중에 29일 날 되면 늘어날 수 있죠. 그렇다고 이 종이에 있는 게 갑자기 숫자가 변하진 않겠죠. 그건 대학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왼쪽에 경영학과 144, 경제학과 94, 오른쪽에 인공지능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적혀 있는데, 거기서 왼쪽으로 가보면 경영학과 바로 윗칸에 숫자가 288이라고 적혀 있죠. 아래에 적혀 있는 건 100분이에요. 100분이. 그럼 아래에 있는 288은 어떤 대학교를 볼 때 보는 거냐면 국민대, 이런 데를 볼 때 보는 거죠. 그럼 국민대를 한번 내려가 볼까요? 국민대 옆에 오른칸으로 가서 국민대를 찾아봤더니 첫 번째 거 국민대가 아니고요. 아래쪽에 국민대라고 박스로 묶여 있죠. 됐죠? 그 국민대학교 오른쪽에 제일 먼저 나오는 학과가 뭐예요? 자동차 공 이렇게 써 있죠. 다 찾으셨죠? 자동차 공 왼쪽에 갔더니 256이라는 숫자가 밑에 적혀 있죠. 아, 이건 100분위가 256이구나. 근데 위에는 265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 사이에는 9칸이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차공학과는 256이 아니라 257이겠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 왼쪽에 문과 쪽에 광고 홍보는 256 밑에 있고 246 위에 있는데, 그 사이에 이 위치쯤에 있으면 한 254쯤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254를 3으로 나누면 84.7쯤 되는 거예요. 국어, 수학, 탐구가. 이쯤 되는 점수가 여길 가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연대 경영 이쪽으로 가서 이걸 보면 이 대학은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288 위에 있는 숫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401이라고 적혀 있는 건 왼쪽에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를 볼 때 보는 점수고요. 오른쪽에 405라는 숫자는 오른쪽에 인공지능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같이 미적이나 기하를 볼 때 점수예요. 됐죠? 그러면 이 경영 밑으로 내려가서 그 칸 위에 있는 거에 정치 외교죠. 밑으로 좀 내려가면 그럼 정치 외교는 몇 점으로 보여요? 397점으로 보면 타당하겠죠. 그 오른쪽에 기계공학과는 몇 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403점으로 보시면 되겠죠. 됐죠? 그러면 이제 경영학과는 몇 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40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401점 바로 밑이니까 그 오른쪽에 인공지능은 몇 점으로 보면 되죠? 405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밑에가 403점이니까 405 또는 404점쯤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되셨죠? 이제 그럼 이제 우리 아이 점수가 여기 근처에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 아이 점수가 300 예를 들어서 64점이야 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자연계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밑으로 찾으면 100분이 246 위에 364점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점수면 문과 쪽으로 가면 야 이거 국민대 문과는 웬만한 데 다 가겠네? 이렇게 보이죠. 자연계가 364점이면 국민대 위에 과는 좀 어려울 거고 밑에 기계금속 재료나 이 밑에 있는 학과는 안정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똑같아요. 서울과학기술대 자연계 쪽에 정밀화학과쯤은 갈 수 있겠고 광운대 건축, 광운대 전자공, 인하대 조선해양공 이렇게 뭐 쭉 이렇게 나열이 오른쪽으로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내 점수를 맞은 아이들은 나만 있는 게 아니겠죠. 전국에 되게 많은 애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내 점수 떼서 이렇게 옆으로 쭉 갔더니 위아래에 무언가 대학이 열나 많아. 이러면 애들이 분산되겠죠. 근데 내 점수 때 어떤 군을 봤더니 하나 두 개밖에 없어. 아 그럼 이 애들은 거기를 쓰거나 어딜 위로 쓰거나 어디 밑으로 내려가거나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무언가 하나를 높였을 때는 군락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데를 써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나 혼자 그 점수 때 하나밖에 없는 대학을 쓰면 쓸 경쟁률이 되게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아 그래서 실제로 이 가군 배치표와 나군 배치표와 다군 배치표를 같이 펼쳐놓고 내 점수 구간대에서 위로 한 20점 위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내 점수에서 한 2, 3점 밑에까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주 내에서 내가 안정대학교를 쓰면 여기 가군의 어느 대학교, 나군에는 어느 대학교, 다군에는 어느 대학교를 써야 된다는 건 안정은 미리 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디를 쓸지 모르겠지만 가군의 안정대학교를 만약에 하나 쓴다라고 하면 나다군은 마음대로 쓰셔도 되죠. 그래서 내가 가군에다가 국민대 하나를 썼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야, 나 친구들한테 너 서울대 썼다가 떨어졌다고 하고 싶어. 서울대 쓸래. 그러면 쓰시면 돼요. 어차피 가군에 붙을 거니까. 그 아빠는 친구들 만나서 아이씨 우리 애가 서울대 떨어졌고 아깝게 서울 떨어져서 그냥 어느 대학교 다녀. 반수시킬까? 이렇게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면 소주 얻어 드실 수 있어요. 축하주 안 사도 되죠. 뭐 이렇게 무언가 쓰는 건 전략적인 거예요. 원서는 어떻게 쓸 거냐 마지막은 경쟁률도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 학과들의 특성도 보셔야 되는 거죠. 경쟁률이 2대 1인데 하나도 안 빠져나가는 학과를 쓰면 그냥 2대 1인 거예요. 어떤 학과는 3대 1인데 한 바퀴가 그냥 도는 학과면 이것도 2대 1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여러 가지 나중에 다 한번 취합해 보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모집 인원이 적었을 때 추합 인원인 거니까 그 대학교 이상의 대학교가 만약에 정원이 40%가 늘어나 있는 상황이면 올해는 추합의 인원도 작년보다 40%가 늘 가능성이 높겠죠. 평균적으로 따지면 내가 쓸 대학교가 위에 대학교가 20%가 들어있는 상황이면 작년에 한 바퀴 돌았으면 올해 한 바퀴 하고도 0.2바퀴가 더 돌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죠. 야 그러면 여기는 몇 대 몇 이하면 쓰는 게 가능성 있겠다. 이렇게 무언가를 잡으시면 돼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대학교는요 실제 경쟁률이 절반 가까이는 허수예요. 저는 진짜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의학과 보통 3.5대 1,
5대1 나와요. 서울대 의학과가 해마다 5대1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나중에 다 까봤죠. 까봤더니 놀랍게도 30명 모집하는데 5대1이면 150명 쓴 거잖아요. 이 애들 중에 한 5, 60명은 서울대는커녕 한양대도 못 가는 애들이 써요. 왜 쓰지? 라고 생각해 보면 그냥 재수를 할 건데 내 목표는 여기야 라고 무언가 하나 도장받고 싶어서 쓰는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허수가 꽤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보이는 경쟁률을 너무 다 믿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파트 청약할 때도 부정 청약자 되게 많아요. 모든 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날 때도 또 얘기를 하겠지만 안 들으실 분이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하나 마지막으로 고민하셔야 될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경쟁률은 마지막까지 좀 보시면서 쓰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경쟁률을 마지막까지 막 이렇게 보다 보면 마지막까지 다 안 넣는 경우가 생기겠죠. 특히 상위권 대학으로 올라갈수록 눈치 작전이 극심해요. 밑으로 대학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고민하다가 1월 2일쯤이면 다 넣어버려요, 대부분. 근데 어찌됐건 마지막까지 경쟁을 이렇게 봤어요. 딱 봤는데 사람들이 자기 개인용 PC로 보잖아요, 경쟁률을. 딱 봤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이 근처의 대학교를 딱 봤어요, 쓰려고. 그럼 내가 마지막 날 5시에 원서접수 마감인데 대부분 대학교가 2시나 3시쯤 마지막 경쟁률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럼 그 경쟁률을 인쇄를 해가지고 봐요. 어디가 경쟁률이 제일 낮지? 이렇게 보는 게 사람들의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어라? 이 학과 경쟁률 너무 낮은데? 다른 데는 다 2대1인데 이것만 경쟁률 1대1이네? 이러면 내가 산삼을 본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왜요? 지리산의 10만이도 산삼을 나 혼자 발견한다고요. 개인용 내 PC, 내 컴퓨터로 이 정보를 나만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나만 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다 원서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5시, 6시에 이제 최종 경쟁률이 딱 뜨면 제일 높아요. 부사에서도 넣고 광주에서도 넣고 대전에도 다 넣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시면 안 돼요. 마지막 경쟁률을 볼 때는 눈에 안 띄는 경쟁률을 찾아야 돼요. 1대1인데 어떤 학과 1.3대1이야, 어떤 학과 1.4대1이야 이러면 1대1에 다 눈이 팔려가지고 그보다 조금 높아 보이는 학과는 눈에 안 띈다고요. 그 중에 추가 합격 비율이 제일 높은 학과이거나 그 중에 가장 선호도가 가장 낮은 학과를 쓰시면 가장 확률이 높아져요.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어찌됐건 이렇게 무언가를 잘 찾으셔서 올해 정시는 생각보다 문이 정말 넓어졌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꼭 행운이 넘쳐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진짜 마지막 얘기 하나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면 진짜 좋아요. 언제 제일 좋냐면 구정날 되면 친척집 갈 때 발걸음이 가벼워요. 그리고 세뱃돈 받을 때 조금 더 세뱃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 4월 달까지 가요. 입학식 때 기분 좋고요. 4월 달까지 기분이 되게 좋다가 언제 기분이 안 좋아지냐면 중간고사 시험 보면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아, 왜 이렇게 공부 잘해 애들? 나는 밤새고 공부했는데 학점이 안 나와. 이걸 애들이 상위권 대학 애들이 스트레스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와, 천재들 진짜 많다. 이런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제 바로 밑에 있는 팀장의 하나가 서울대 물리학과를 들어갔어요. 옛날에 서울대 물리학과 진짜 좋았거든요. 1학년 때 공부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선동열 방어율이었어요. 0.8. 그래서 대학을 7년 만에 졸업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상담해요. 서울대 물리학과 나온 애가 제 밑에서 지금 컨설팅 센터에서 10시까지 상담하고 앉아 있어요. 얘가 들어갔던 거랑 전혀 다른 길로 빠진 거죠. 우리가 이제 생각 한번 해봐야 되는 건 학교 레벨을 내 실력보다 조금 낮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목표한 대학교 높여서 2개를 썼는데 다 떨어지고 안정이라고 쓴 대학 하나만 딱 붙으면 세상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1월달, 2월달, 3월까지는. 근데 중간고사를 보기 전에 학교를 다닐 때 갑자기 이상해요. 친구라고 동기라고 들어온 애들이 공부를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을 봤더니 수석이래요. 난 별로 공부를 한 게 없는데 주변 애들이 공부를 안 해서 저절로 1학기 장학금 받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갑자기 학습 동기가 생깁니다. 와, 전액 장학금 받을 수 있겠는데? 그래서 2학기 때 과 수석을 해버려요. 이렇게 1학년, 2학년을 끝내고 나면 2학년 끝나기 전에 편입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제 조카가 그랬어요. 제 조카가 속초여고 전교 1등으로 졸업했거든요. 제가 수시를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걔 엄마가, 제 사촌 여동생이 수시를 그지같이 써가지고 건대 전기 전자공학과 하나만 붙고 위에 대학교 다 떨어졌어요. 얘가 건대를 딱 들어가니까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애들이. 그래서 계속 1등해요. 그래서 얘가 작년에 편입했어요. 연대 전기전자로. 그래서 쟤는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냥 공부했어요. 학점 받느라고. 왜요? 친구들이 수준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공부만 했어요. 그랬더니 편입했네요. 연대 가서 친구 못 사귀어요. 왜요? 이미 1학년 2학년 때 다 친구들을 만들어 놔서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또 공부만 해요. 학점 4.2예요. 얘는 되게 좋아요, 나중 되면. 왜요? 건대 입학, 건대 졸업으로 나중에 입사원서 쓰지 않아요. 요즘 기업체들은 다 어느 대학 졸업으로만 써요. 얘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뭐가 하나 생겼냐면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있는 자신감이죠. 하니까 다 되네? 라는 무언가 성취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원서 쓰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결과에는 순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학을 갈 때 내가 무언가 그 대학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를 잘 고민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